비의 위험이 도사렸던 주말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스프린트와 레이스 당일에 아주 높은 우천 가능성을 보여주던 인터라고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역시 변수를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타이어 개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스프린트 주말답게 프랙티스에서는 하드 타이어 위주로 세션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션 중에 츠노다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분가량의 시간을 날렸고 해밀턴이 메르걸리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대형 스핀을 하는 등 그립을 잡기에 곤혹을 겪는 선수들의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Q1은 무난하게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윌리엄스의 사인스는 세나 S에서부터 크게 휠락이 걸리면서 일찌감치 랩을 포기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알본을 위한 팀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츠노다와 로슨 역시 함께 SQ1에서 탈락하게 됐고 페라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SQ2에서 페라리의 두 선수가 모두 비쿠데 파투에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잡혔고 실제로 이로 인해 기록의 손실이 막심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해밀턴보다 앞에서 달리던 르클레르가 또다시 비쿠데 파트에서 스핀했는데 이로 인해 발령된 옐로 플래그가 해밀턴에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기록을 갱신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SQ2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SQ3는 1렙파와 2렙파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 와중에 노리스와 안토넬리가 자웅을 겨루면서 스프린트 4를 향한 경쟁을 펼쳤고 에스턴 마틴의 두 선수까지 선전하며 스프린트 더블 포인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베르스타펜의 경우에는 차량 운행의 불편함을 계속 느끼면서 6그리드에 머무르고 말았고 경쟁자인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1, 3그리드에서 스프린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는 오전 중에 비가 내린 트랙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피스트레이트에 빗물이 마르지 않은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토넬리의 스타트가 늦으면서 피아스트리에게 역전을 당하나 싶었지만 과감한 브레이킹을 통해 순위를 지켜냈고 데시타 두 라구에서 로슨과 베어만의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 스타트 랩인 것을 감안해 잘잘못을 관대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대하지 못한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는데 세나 S를 탈출하면 등장하는 연석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을 밟으면서 수막 현상이 생기는 상황에 불가항력으로 트랙 밖까지 밀려나가 충돌했습니다. 잠시 뒤 훌켄버그와 콜라핀토까지 똑같은 이유로 충돌하는데 콜라핀토의 경우는 선수 부상의 여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세이프티 카만으로 수습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해 레드 플래그를 이용해 확실한 처리를 이어갔으며 수습이 끝난 뒤 롤링 스타트로 세션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소수의 경쟁만을 제외한다면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사고가 파이널 랩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보톨레토의 리어윙 플랩이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닫히면서 세나 S에 진입할 때 차량이 완전히 뒤틀렸고 작년 레이스 알본의 사고보다도 훨씬 큰 규모인 57G라는 수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마지막 스트레이트 전체에 더블 옐로우 플래그가 발령되면서 추가적인 초월 없이 스프린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최근 부진을 여전히 면치 못했고 베르스타펜이 그나마 4위로 선방했으나 노리스가 선두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파울루 그랑프리 스프린트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Q1입니다. 스프린트에서 차량이 반파된 보톨레토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무난한 세션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내렸던 트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는 과정을 거치며 기록이 점점 빨라졌고 노리스가 프랙티스부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가슬리 역시 본인도 모르게 빨라진 차량을 몰고 Q1 최종 2위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반면 스프린트 퀄리파잉부터 차량에 알 수 없는 바운싱 현상을 겪은 베르스타펜이 본인 인생에 몇 없는 Q1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Q1 탈락자는 베르스타펜, 오콘, 콜라핀토, 치노다, 보톨레토입니다. Q2입니다. 첫 플라잉 랩은 전년도 프레마 레이싱 팀메이트가 프론트로우를 점령했습니다. 20명의 선수가 모두 1초 안에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 속에 페라리의 두 선수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고 세션 종료 때 해밀턴이 선두와 겨우 0.5초의 격차였지만
13그리드에서 피치레이스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가슬리의 경우에는 스프린트 레이스 8위 마무리와 함께 Q3에 무난하게 진출하는 대업을 이뤄냈고 작년에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유일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론소, 알본, 해밀턴, 스트롤, 사인스입니다. Q3입니다. 노리스의 실수로 인해 Q2 탈락권의 기록이 일시적으로 잠정 폴 기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피아스트리가 최근에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기록을 단축시키지 못한다면 충분히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났을 땐 노리스가 상파울로 그랑프리 그랜드슬램까지 한 걸음 만에 남기게 됐고 스프린트와 똑같이 2그리드에 서게 된 안토넬리와 5그리드의 하자르까지 커리어 하이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던 세션이었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고 베르스타펜이 포인트권에 진입하지 못할 시 최대 25포인트 격차가 추가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 세션이었습니다. 누가 나더러 죽었다고 했냐?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2025 상파울루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였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레이스 당일 역시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트랙의 그립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타트 단기를 순탄하게 흘려보냈으나 비쿠 대 파투에서 스트롤이 바깥 라인을 닫아버리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던 보톨레토의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세이프티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콜라핀토를 초월하려 했던 해밀턴이 실수하며 본인의 프론트윙이 파손됐고 여러 상황에서의 파편이 베르스타펜에게도 향하면서 타이어 펑처를 불러왔고 이른 피트스탑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과정에 4위 자리에서 치고 나온 피아스트리가 휠락이 걸린 채로 안토넬리를 들이받았고 그 파편은 르클레르에게 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완전히 분리된 르클레르는 리타이어했고 VSC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의 세이프티카 상황 속에서 하드 스타트를 선택했던 선수 대다수가 타이어 교체를 감행했고 알론소와 스트롤은 원스톱 장기 좌절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널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10초 페널티를 받아서 수행해야 했던 치로다의 경우는 페널티 수행 과정에 실수가 발생해 추가로 10초 페널티를 부과당했습니다. 광란의 초월 퍼레이드를 벌인 베르스타펜은 어느샌가 포디움 가시권에서 이름을 보이고 있었고 해밀턴의 경우에는 앞선 사고의 여파로 인해 제속도를 장시간 내지 못하다가 끝내 리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평소의 인터라고스와는 다르게 초월을 많이 시도하고 성공까지 해냈으며 특히 안토넬리가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엄청난 레이스를 펼쳐나갔습니다. 레이스가 절반에 달해갈 쯤 모든 선수들이 또다시 하드 타이어를 유기하는 현상을 보였고 소프트를 이용해 빠르게 초월을 성공시켜 랩타임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주로 보여왔습니다. 레이스 중후반부에 피트스탑을 진행한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까지 모두 제치고 레이스 리더 자리에까지 오른 베르스타펜이었는데 여기서 피트스탑의 여부가 큰 고민거리였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득보단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것이 없었던 베르스타펜은 뭐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Q1에서 탈락해 쓸 일이 없었던 새 소프트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3스탑 스틴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격차를 점차 좁혀 철옹성과 같은 러셀을 세나 S에서 손쉽게 잡아냈고 레이스 막바지엔 안토넬리와의 배틀을 이어가봤으나 10렙 이상 달린 소프트 타이어의 힘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며 안토넬리의 수비 성공으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모든 조명이 베르스타펜에게 집중됐지만 레이스 우승자의 자리는 노리스의 차지였습니다. 안토넬리의 경우에는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 오랜만에 포디움 피니시에 성공했고 데뷔 시즌 두 번의 포디움과 최고 성적 2위라는 커리어 하이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선두권의 경기는 끝났지만 중위권에서 순위 하나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처절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 순위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슬리는 알핀의 차량을 타고 스프린트와 레이스 각각 1포인트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고 베어만이 무난한 레이스 운영을 필두로 6위 8포인트를 수확했습니다. 반면 하드를 장시간 사용했던 에스턴 마틴의 경우에는 모두 최하위권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진 않았지만 피트스탑의 변수가 다소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피아스트리의 리스타트 과정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가서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당연지사한 페널티 대상이었고, 페라리에게는 재난이었지만 안토넬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샌드위치 상황이 됨으로써 쿠션에 부딪힌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밀턴의 경우에는 초월을 무난하게 완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지만 콜라핀토에게도 미약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소급 적용해 5초 페널티로 종결됐습니다. 노리스의 이번 경기 스프린트와 피처레이스 우승으로 인해 피아스트리와 23포인트, 베르스타펜과 13포인트를 추가로 벌리는 데 성공한 주말이었습니다. 이로써 챔피언십 2위와 24포인트 격차가 되었으며 남은 경기는 3경기, 피아스트리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서킷들이 남아있습니다. 상파울루 그랑프리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경기는 한 주 쉬고 돌아오는 3연전의 첫 경기고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다음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